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에 있어서 마블링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구나 상품성 높은 고급육을 만들고 싶지만 모두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마블링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농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기의 단면을 보고 설명드리면 근육이 있고 피부와 근육 사이의 지방인 피하지방, 근육과 근육 사이의 지방인 근간지방, 그리고 근육 안에 근내지방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마블링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근육 내 촘촘히 박힌 근내지방입니다. 이것 위에 내장에 끼는 내장지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괴사라고 부르는 한우의 질병이 이 내장지방과 관련이 있는데, 한우가 살이 찌면서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내장지방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제 이 근육과 지방이 각각 발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이나 지방 모두 하나의 세포가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포가 숫자가 정해지는 단계와 크기가 커지는 단계로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사과를 많이 생산하려면 사과나무를 많이 심고 이후 여기에 사과가 많이 달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포의 숫자가 정해지는 단계가 얼마나 많은 사과나무를 심는가에 해당한다면 이 세포가 나중에 커지는 단계를 나중에 사과가 얼마나 풍성하게 달리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포 숫자가 정해지는 단계는 임신을 한 태아 시기부터 송아지의 시기며 그 이후에는 이것들이 얼마나 크기가 커지는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마블링, 즉 근육 내 지방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방이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되는지 그것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보이는 표는 내장지방, 피하지방, 근육 사이의 지방, 근내 지방이 어떤 시간차를 두고 발달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란색이 지방세포의 숫자가 정해지는 단계라면 빨간색이 이것들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반에는 주로 지방세포의 숫자가 늘어가고 뒤로 갈수록 크기가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내장지방이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피하지방, 근육 사이의 지방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발달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블링입니다. 임신한 태아 때부터 지방세포 발달이 결정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블링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인 유전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많은 농가에서 말하는 우수한 암소와 정액이 중요한 이유는 이 태아의 시기에 이런 근육과 지방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많은 부분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블링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45% 정도입니다. 45%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절반이 안 되는 확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45%라는 유전적 확률은 전체 모든 소들의 평균값입니다. 유전적인 중요성을 이야기하려면 이를 다시 마블링이 좋은 소들의 그룹과 마블링이 좋지 않은 소들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그룹에서 태어난 새끼소들이 얼마나 마블링이 좋을지 확률을 보면 마블링이 좋은 소에서 또다시 마블링이 좋은 소가 태어날 확률은 무려 52%에서 96%인 반면, 마블링이 좋지 않은 소에서 마블링이 좋은 소가 태어날 확률은 17%에서 76% 사이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유전력이 좋은 소들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영양의 변수가 어느 정도 개입하더라도 마블링이 잘 형성된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유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외부 변수에 따라서 17%의 숫자가 보여주듯 매우 마블링 성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유전적 형질을 제외하고 어떤 것이 또 마블링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초기 사양관리입니다. 아까 살펴본 그래프를 다시 보면 여기서 마블링의 발달 시기가 다른 지방의 발달 시기와 시간차를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 시기에 맞춰서 사양관리에 집중을 하면 전반적으로 소가 비만하지 않으면서 마블링은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마블링을 좋게 하려면 농우사료와 조사료 중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할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농우사료가 조사료보다 더 마블링에 중요합니다.
그림의 표는 농우사료와 조사료의 비율에 따라 어떻게 휘발성 지방산이 형성되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조사료가 높으면 아세트산이 높고 농우사료가 높으면 프로피온산이 높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프로피온산이 많아지는 것인데, 프로피온산이 많이 생기면 글루코스라는 것이 간에 저장되고, 간에 저장된 글루코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체가 잘 되고, 이 중 근육량이 늘어나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근내지방인 마블링도 증가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소의 덩치를 키우고 마블링을 좋게 하려면 농우사료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농우사료가 마블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입질사료를 먹는 순간부터 생후 8개월까지 영양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많은 농우사료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소를 풀 위주로 키워야 탈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기에 조사료 위주로 키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에 표에서 봤듯이 주로 조사료를 높여주면 아세트산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세트산은 70에서 80%가 등지방과 같은 피하지방으로 가고 10에서 25%만 마블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즉, 소의 건강을 위해서 풀 위주로 급여했는데 등지방이 두꺼워지고 마블링 발달은 안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농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농우사료를 많이 주면 소가 증체는 빠르지만 이때 지방이 두껍게 낀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사료 위주로 주면 소의 증체는 느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두껍게 끼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포유류는 조사료가 주로 만들어내는 이 아세트산을 글루코스로 전환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이것이 근육 내 지방으로 거의 안 가고 바로 피하지방으로 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마블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보통 도축장에 들어온 소들 중 약 30%는 폐에 손상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중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항생제로 치료를 받은 개체가 37%였다면 전혀 호흡기 증상이 없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도 29%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더라도 실제 호흡기 질병이 있는 개체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런 호흡기가 있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증체가 낮고 나중에 출하 시 무게가 덜 나간다는 것은 농가가 직접 느끼는 문제이며, 실제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계속 손해가 나는 점은 호흡기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지방 함량이 낮고 특히 근내 지방인 마블링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미 초유나 이유의 중요성, 호흡기 예방과 치료에 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 유념하실 점은 눈에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호흡기 질병이 육질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A와 D3 또한 마블링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타민 A가 소의 식욕을 촉진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하하는 시점까지 충분히 주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A를 임신한 태아를 위해서 어미소에게 주는 것과 태어난 송아지에게 초반에 주는 비타민 A,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만 출하를 앞둔 비후의 시기에는 비타민 A가 마블링의 완성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비육 말기에 비타민 A를 충분히 주는 경우와 비타민 A를 제한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비타민 A를 충분히 주는 경우에 마블링이 30%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비타민 D3를 제한하는 것이 많이 주는 것보다 더 마블링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3는 주사나 사료를 통해서 줄 수도 있지만 실제 햇빛에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와규의 경우에는 출하를 앞두고는 그 시점에 비타민 A의 공급을 제한하고 햇볕을 많이 받지 않도록 어두침침한 환경에서 소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비육 말기에 비타민 A와 D3를 제한하면 성장이나 기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 비육 말기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진 않습니다. 분명 저의 말을 듣고 비타민 A와 D3를 제한하는
사양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마블링이 크게 개선되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타민 제한 기법이 유전적으로 마블링이 많이 형성되는 소에서 효과가 크고 그렇지 않는 소에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집 소가 충분히 개량이 잘 되었음에도 근내 지방이 발달이 잘 안 된다면 꼭 비육 말기에 사양 관리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타민 A 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비타민 AD3E 주사를 놓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먹이는 첨가제 또는 먹이는 조사료가 혹시 비타민 A가 충분한 것이 아닌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최고급 레벨의 와규를 생산하는 일본의 농장 모습입니다. 소에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맥주를 먹이는 등 정성스럽게 소를 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전통적인 그들의 방식일 뿐입니다. 마사지를 통해서 마블링이 더 잘 되고 맥주를 먹이면 반추위 소화가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어야 할 그들의 태도의 핵심은 바로 소에게 최선을 다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와규 농장에 가면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소를 한 칸에 2마리씩 기르면서 매우 위생적이고 환기 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최소인 소들의 경우 마블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통 스트레스가 심하면 질병으로 가게 되고 그 사이에 질병은 아니지만 몸에 보이지 않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근내 지방인 마블링도 급격히 감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전은 마블링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좋은 암소와 정액을 구하는 것은 농가에서 신경 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농가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개량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동시에 최대한 개량의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송아지를 최대한 빨리 키우고 수정을 빨리 시키고 1년에 한 마리씩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내 노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송아지 초기 사양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 안에서 최대한 프로피온산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를 글루코스 형태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사료 위주로 초기에 소를 키워야 합니다. 이때 조사료 위주로 키우게 되면 아무리 유전 능력이 좋은 소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10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프로피온산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의 기능성 첨가제를 활용하면 좋은데 입질 사료 때부터 7개월 연령까지 사용되는 반추위 발달제가 마블링 형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송아지 질병은 모두 마블링을 저해하는 요인인데 특히 호흡기는 이에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호흡기라는 것이 반드시 기침과 같은 임상 증상을 동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초유와 이유 관리 그리고 호흡기 백신과 빠른 치료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육 말기에 비타민 A와 D3를 제한 급여하는 것은 마블링 형성에 유리한데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면 비타민 A와 D3는 사료나 첨가제 등에 풍부하기 쉬워서 이를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그늘이 없는 햇볕이 많이 드는 우사에서 비육 말기를 보내는 경우에도 비타민 D3에 영향을 주어 마블링엔 불리합니다. 스트레스는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고 환기, 질병, 영양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축주의 세심함이 가장 스트레스를 줄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적은 상태에서 소는 좋은 마블링으로 여러분께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강의 요청이나 오늘 내용에 대한 질문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거나 또는 고정 댓글에 올려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